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지막. 또 뭐냐? 이번에는 논문 몇 편? 논문이 제 7편인가요? 오 마이 갓. 7편이네. 뭐야? 경허의 주흥행리에 관한 일고찰. 경허의 북녘의 주흥시를 중심으로. 이것도 사실은 뭐 별로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하도 이 술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이 주흥행리라고 제가 붙였어요. 주흥행리. 경허의 법화는 따를지언정 행리는 따르지 말라.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모욕입니까? 근데 주흥행리라니까. 주흥행리. 술을 마시면서 흥에 겨워서 행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경허선사가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이게 옳지 않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전봉준 나오면서 알았지만, 그때는 내가 그나마라도 경허선사가 술을 좋아해 가지고 이렇게 흥에 겨워서 시를 썼다는 것을 내가 방어막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썼지만, 사실은 이 술 속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이 시 제목이 지금도 좀 가슴이 저리저리 아프죠. 하지만 나는 그때 내가 박사도 안 되고 박사 과정이 뭐를 밖으로의 대항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흥행리라고 해서 이제 주흥시라고 이렇게 말을 멋있게 붙였죠. 뭐가 주흥시야, 개뿔이나. 술에 취해서 흥에 겹냐? 억지로 술을 드시고 그냥 잠시 망각하고 잊어보려고 흥얼흥얼 된 거죠. 뭐 다른 왜 뭐가 있겠습니까? 논문 중에 7번째였네요. 그 다음에 뭐냐? 목차 들어가는 말 경허의 주흥행리. 그 다음에 애주가 경허의 주사랑. 이거 대학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경허선사가 그냥 애주가랑까지 다 나왔어요. 술을 좋아하시긴 하시는데 경허의 주에 대한 그 인식, 그리고 삼수갑산 박난주의 주흥선취시, 여기다가 또 그 시에 대한 것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술을 드시고 쓴 시는 제가 선취시라고 했어요. 선취시는 뭐죠? 선에 대한 그 취향, 자기가 바라는 바를 취향이 그거더라 그런지 선이 취향이다 라고 해서 격을 높여서 한번 이것을 또 논문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수정후 재심이 왔죠.
국문요약 2012년 윤창화가 불교 평론에 발표한 경어의 주색가 삼수갑산. 더러워 제목이? 물 먹고 싶은데. 주색가 삼수갑산이라는 논문은 주로 경어의 주흥시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색을 그냥 아주 그냥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워요. 경어는 주색을 일삼다가 말년에 자신의 삶을 이런 또 열받네. 나 이거 안 할래. 갑자기 경어는 주색을 언제 경어선사가 주색을 일삼았어? 말년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며 자취를 감춘 인물로 치부하고 논문 내용의 소 제목을 주색시라고 붙이고 있어요. 이건 주색시가 뭐예요? 색이 어디 있어요, 경어선사가? 하지만 사실 경어의 주흥시 중에는 주에 관한 시는 많지만 색에 관한 시는 단 한 편도 없어요.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때 이 운파의 별장을, 그것도 색이 아니라니까 그냥 도반들이랑 같이 거기를 가서 우연찮게 만난 거지요. 반나절 같이 있으면서도 하루 해가 왜 이렇게 길어 하고 쓴 시가 그거예요. 주색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주흥시는 있죠. 마치 전체인 것 마냥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윤창화. 또 열받네. 경어는 주를 마셨지만 주를 단 한 방울도 흘린 적도 없고, 이 주를 단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경어는 주를 마셨지만 주를 단 한 방울도 흘린 적이 없고, 이 뜻은 술을 마셨지만 주정은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말이에요. 주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흔한 주정도 한 번 남기지 않은 주를 그는 평생 즐겼다고 본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 경어선사가 언제 술을 즐겼어요?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죠. 이게 참 속상한 일이었죠. 경어선사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술을 좋아해서 마신 게 아니더라고. 그냥 속상하니까 잠깐 잊어보자잖아. 잠깐 잊어봤더니 그 술 취한 것도 알고 보니까 내 나라 내 땅이더라 그랬죠. 술 취한 것도 내 나라 내 땅이더라. 그냥 그 생활 속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술 한 잔 먹고 좀 취해보고자 했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냥 술을 마셨다는데 온갖 그냥 똥바가지를 다 뒤집어 씌워 놓으니 참말로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시시에 여여부동한 객이라 했잖아요. 시시비비 여여부동객이라고 아까 만공스님이 썼죠. 그래서 특히 경어의 술을 평생 즐겼어? 안 즐겼어? 어쩔 수 없이 마실 뿐이고, 특히 또 북쪽에 가서는 유생들이랑 어울리니까 좀 마셨지만 뭐 이렇게 술을 막 누가 대주는 사람도 없고 얻어먹은 거죠. 얻어먹은. 돈이 있어야 사 먹지. 특히 경어의 주흥시는 일반의 범인이라면 흔히 저지르는 어떤 실수도 다 한 번 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그가 뿜어내는 주흥선시의 그 아우라, 후광이죠. 그거는 그 품격을 더해. 그래서 주흥시 속에서도 빛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그 아이러니 속에서, 이게 아이러니까지는 알았는데 이 속에 그렇게 숨은 뜻이 있다는 거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경어시의 백미시를 생산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술을 드시면. 술 드신 후에 아우라를 뿜어내는 시를, 나 물 좀 하나 줄래요? 빨리 안 차죠. 주스라도 줘. 저 밑에 보면 있는데 밑에. 저쪽 바구니 같은 거 없나? 경어는 이거 남쪽에서의 주흥은 그리 자유롭지 못했다. 이 주흥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썼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로.
그것은 경화가 승려의 신분으로 더구나 대선사라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파괴를 뜻하는 경화의 음주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화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고 본다. 이쪽으로 주지, 이쪽으로 갖다 주면 되지. 어? 이쪽으로 갖다 주면 되잖아. 뭐 하는 짓이야? 아이씨. 물 한 잔 얻어먹기 정말 힘드네. 이게 물 먹기도 어렵고 여기는. 마지막이라 좀 힘드네. 그러한 상황에서 파괴를 뜻하는 경화의 음주는 쉽게 용납되지 않았고, 따라서 경화는 일부의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고 본다. 근데 시비의 부동한 여역얘기였어? 그러나 경화의 성품상 절대 자유를 추구하고 더구나 깨친 자의 경지에 이른 후에는 더욱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경화는 주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음주 행각을 하였으나, 경화의 심사 또한 결코 편치 않았음을 그의 여러 시에서도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경화선사가 술을 드신 것 같아요. 또 왜 눈이 피곤한가 라고 했더니 눈이 피곤해. 특히 이거 북행에서는 경화의 신부는 이제 비승비속으로 유생들과 어울리며 한 잔 술을 마주하고 시정을 논하고, 이것도 엉터리죠. 시를 읊조리고, 이 시자도 틀렸네. 이거 바꿀 수 있나? 떼시자로? 아니, 시자로 이 시치를 썼네. 시 시를 읊조리고 중생들과 어울리며 세속에 자신을 흠씩 적시며, 그렇게 대자유 속에서 경화의 주흥시는 탄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이 주흥시라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경화선사가 그 하는 일들이 굉장히 흥에 겨워서 이렇게 그 자유분방한 그러한 모습으로 경화에 살아간다는 것을 초점이 그리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된데, 어쨌든 너무 이 술 때문에 난리들을 떨고 GXX 해가지고 제가 바꾼 거죠. 경화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고 이름마저 박난주로, 이 난자도 바꿔주세요. 알란자를 누가 써놨나. 해박이다 이거라. 알란자를 써놨어. 난처란자를 써야 되는데. 오 마이 갓. 두 번 안 보니까. 난초란. 여기 박난주로 둔갑한 상태에서 경화의 대변신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엉터리죠. 왜냐하면 경화선사가 일부러 변신해서 삼수갑산으로 가가지고 술을 좋아하는 적이 껴서 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거는 억지죠. 억지. 억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경화의 일위중행 속에서 경화의 주흥행리는
남한보다는 훨씬 북한에 더 자유로웠겠지만 그 대신 돈이 없어가지고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얻어먹는 거죠. 주흥시에서 보이는 경어는 더욱더 절제된 모습으로 격조 높은 경어의 주흥 선치시를 생산해내고 있었다고 추측해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술을 속상해서 마시고 한 잔 술을 걸친 다음에 뿜어내는 시. 궁금하죠? 궁금해? 예, 궁금해요. 독자는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시는 문학이라고만은 딱 말할 수 없죠. 그죠? 선문화에 대한 뭐야 이게?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선시의 고유한 특성을 펴강록은 풍류가 되지 않는 곳에서 오히려 풍류가 있다. 이게 선시의 특징이겠죠. 풍류가 아닌 곳에 풍류가 있다. 이거 중도야? 표현과 정령록은 한말 한액의 모든 마음이 부처와 조사의 근원에서 흘러나왔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선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고금의 선서들을 살펴보면 천년의 역사를 갖는 선시가, 선시의 역사가 무진장 오래됐다는 얘기죠. 시라는 문학적 장르보다는, 그러니까 선시를 시로하는 그 문학적 장르로 놓지 말고, 선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하기 때문에 깨우침의 노래겠죠. 선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용된 방편으로서 또 다른 장르로 봐야 한다는 관점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본다. 경어의 선시 역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허시의 선적 가치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흥 선치시일수록 더 빛이 난다 그랬지. 아까 아우라가 크고 광채가 난다라고 말했어요. 또한 경어의 선치시를 통해서 추강승 경어가 허용하는 주의 본질을 분석해보고 그의 북방의 선치시를 감상하면서 선의 관점에서 본 선승 경어의 선취 행리를 냉철하게 비판해 보는 작업을 통해서 경어의 주흥 행리에 대한 세간에 검증되지 않은 오해나 무지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접근하였다. 이게 제가 이 주흥 선치시를 쓰게 된 본 취지고 본 목적입니다. 경어선사에 대한 오해나 무지를 종식시키고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 본 논문에서는 경어 연구에 있어 이처럼 평생을 주와 함께 깨친 자 경어의 인간 경어의 삶을 종해오는 과정을 경어의 법어집에 남긴 수많은 주흥 선치시를 통해서 지독한 애주가. 지독한 애주가였다는 거는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해보려고 했죠. 왜냐? 애주가가 또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진묵대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어선사 역시도 격을 높여주려고 제가 애주가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애주가인지 아닌지 애주가가 아니고 술이 없으면 힘들어서 술을 의지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애주가 경어의 주의 찬미는 아니에요. 경어선사가 무슨 주를 찬미할 정도로 애주가입니까? 어쩔 수 없이 마신 거죠. 북방에서 남긴 주흥시를 감상하면서 인간의 관점에서, 이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을 계속 넣는 이유는 경어선사가 술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 경어. 근데 사실은 그 속에 그러한 트릭이 숨어 있다 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고 했고 경어의 주흥행리를 곡해 없이 이해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선승 이전에 인간이다라는 것에 관점을 쳐서 그 경사의 술이 애주가다라는 것을 관점을 맞추려고는 했지만 그건 다 정확하게 맞춘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전봉준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사실은 그게 별로 맞지를 않지요. 왜냐? 경화선사가 어떤 때는 술을 드시지만 어떤 때는 곡기를 끊고 며칠간 곡기를 끊고 드시지도 않고 남하고 친하지도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주흥성취시를 접근해 봤어요. 그래도 한번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게 경화선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몸부림.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고 경화선사를 지켜주지 못한 데서 무방비 상태로 빨개 벗은 채로 바깥 섰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다 참고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논문을 15개를 논문을 쓰니까 제가 해봐! 뭐냐? 화살 쏟아! 내가 한번 해볼게.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전봉준 장군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몰랐던 때의 일들이라 좀 빗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경어의 주흥행리 우주와 삼라만상은 성주 개공을 반복하고 있죠. 근데 경어선사는 이 성주 개공의 겉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사를 벗어난 해탈의 노래를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 갈아 부르는 경어가 누가 성어의 경지를 묻는다면 돌개진 마음속에 성녀심중 겁에 갈아 하리라 라고 노래를 부르면서 경어는 1885년 6월에 6년의 보임을 끝내고 자신의 느끼는 자신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하고 주장자를 집어던지고 천장음을 내려와서 마을로 하산해갖고 유랑을 떠나다니죠. 얼마가 20년간. 그게 바로 유랑이 아니었어요. 전봉준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을 밝히지 못했지 전부 다 전봉준과 함께한 시절이죠. 1895년 1894년 동학농민이 일어나서 1895년 4월 24일 전봉준이 죽는 날까지 경어선사는 온 모든 것을 이 전봉준에 쏟아요. 중생은 자기 자신이 본래 성불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와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는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 이렇게 중생의 식견은 세상과 나를 분별하는 정식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걸 정식이라고 하죠. 정에 이끌린 정식으로 세상을 대응하고 당처 자리인 본래 불이 텅 비어 공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허공꽃과 같이 나오죠. 허공꽃은 공화라고 그랬죠. 공화. 체성이 없는, 체성은 뭐예요? 본체와 성질이 없는 것임을 투철하게 천련하여 정식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계를 경어는 전장함에서 돌개집의 마음속에 겁에 가라는 표라고 표현한 시의 한 수를 읊고 세상을 버리고 나와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경어의 파격적인 삶과 행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모든 걸 버리죠. 애주가 경어의 주사랑. 진짜 애주가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술은 인간의 뭐더라? 취미더라 이 말이야. 자기의 취미.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그렇게 보지 말라라는 뜻으로 애주가라고 했지만 경어선사가 애주가 뭐 그런 시는 좀 쓴 거는 있거든요. 술이 있는 곳에 내가 천리인들마다 하랴 뭐 이런 거를 쓴 시가 있어요. 경어는 동학사에서 대도를 성취하고 천장암으로 옮겨서 1년 반 동안 목숨을 담보로 한 후임을 하죠. 그리고 여기 천장암에서 다시 5년을 더 머물러 그래서 1885년에 하산하죠.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이때 대중이 법문을 정하면 옆에 있던 만공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옆에 있던 만공에게 야 이 사람아 법문이라는 것은 술김에나 하는 것이지 어찌 맑은 정신에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경어선사에 숨어있는 트릭 같아요. 왜냐? 이 법문이라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가리키거나 그게 아니라 원래의 그냥 아무나 아는 그런 건데 굳이 그것을 일그집어서 하기에는 맨정신으로는 못한다. 뭐 이러한 그게 숨어 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경어는 술을 사랑하였다고. 여기서 술 먹어야 법문한다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나마라도 끌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경서사는 원래 술을 안 드시지 않았는가. 그러다가 누가 법문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법문하게 생겼어? 에이, 법문하기 싫어. 그런데 술이라도 들어가면 한번 그냥 내뱉는 게 아니냐라는 이게 알쏭달쏭한 그런 알듯 말을 듯한 얘기를 그 만공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후 1904년 남녘을 떠난 경어는 삼수갑산에서 비승비석으로 살면서 유학자들과 술을 벗삼아 시와 풍리를 마음껏 즐기지만 그는 붓다의 제자로 결코 승려의 신분을 단 한 번도 명곡해 본 적이 없었고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잊어본 적이 없었다. 경선사가 유학자들과 술을 이렇게 흥청망청이라고 뭐 흥청망청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신 이유는 그냥 어울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술을 마셔서 좀 취하면 근심 걱정을 좀 잠시 잊을 수 있었다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경사가 술을 드셨던 것 같아요. 물론 남쪽에서는 더 심했죠. 그게 근데 북쪽에 가면은 그나마 따가운 눈총이 없으니까 승려의 신분을 벗어버렸으니까 유생들과는 재미있게 편하게 마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헐벗고 굶주린 민초들의 삶에 눈물을 흘리며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며 경원의 영원한 친구인 술과 함께 이 모든 시름을 끌어안고 할 일 없이 세월을 보석처럼 보냈다. 제가 쓴 중에 제일 잘 썼네요. 보석처럼 보냈답니다. 북쪽에서 삶을 뭐처럼 보냈더라? 보석처럼 보냈다고 썼지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보석처럼 보냈다고 썼겠습니까? 아이고, 이 홍현지 참 이 인간도 참 못 말리는 인간이다. 뭐냐? 보석처럼 보냈다고 해줄게. 경어는 그곳에서 유생들과 어울려 술과 시를 안주 삼아서 나라의 장래를 논하기도 하고 주흥을 즐기기도 하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선지식으로서 또는 식자로서 그 다음에 훈몽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어울려 수많은 북녘 중생들에게 존경받는 박진사가 되어 말년의 꿈같은 삶을 무슨 계획같은 꿈같은 삶이요. 그냥 그때는 경서사가 쓴 시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뭐를 생각해요? 시 참 잘 쓰시네요. 좀 이렇게 시가 그냥 아주 줄줄이 잘잘이 그냥 대문장가네요. 라고 생각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어선사의 아픔에 그 스며 있는 시의 그 행간의 뜻을 다 읽지 못했다는 거죠. 존경받는 박진사가 되어 말년의 꿈 같은 삶을 술과 시와 함께 살다가 바람처럼 천하했다. 바람처럼 천하하지 않았어요. 찌들찌들 짜들짜들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전화했어요. 아, 내일 간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하셨죠. 그러면 또 이게 뭐예요? 경허의 주에 대한 인식. 세간에서는 경허의 음지에 대한 여러 행리를 파괴하는 계율의 구속으로 경허의 이상을 거론하며 각자의 잣대로 경허를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경허 자신은 이미 자신이 저술한 경허집의 여등화마상에서 뭐라고 말해요? 경허가 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냐의 내용은 여등화마상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와요? 중노릇 하는 법에 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더라? 그래서 경허는 여등화마상에서 달마대사에 지계와 파괴를 언급해 놓고 있어요. 지계는 어떤 거를 지계라고 하고 파괴는 어떤 것을 파괴라고 한다라고 자세히 써놓고 있어요. 달마대사가 당나라에 들어가서 최상승법을 펴면서 수능엄경에서 피죠. 경을 읽고 연불하고 주문을 지니는 것, 경을 읽고 연불하고 주문을 지니고 절하는 것, 이런 것이 최상승법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최상승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에? 중일합시고 해가지고 연불하고 주문하고 절하고, 응?
경을 읽고 이런 것들이 최상승법이 아니다. 그거를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상승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 달마대사가 말하는 것은 무슨 법이죠? 최상승 법문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최상승법만 말해요. 밑에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달마대사가 최상승법을 어떻게 했어요? 경을 읽으라 했어요? 연불하라 그랬어요? 주문을 지니라 했어요? 절하는 거라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달마대사가 완전 그냥 불황무식한 쌩짜냐? 중이 아니냐? 그게 아니죠. 달마대사는 뭐예요? 선의 종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선을 하면서 내가 경을 안 읽어서 어떡하지? 나 연불도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주문도 모르는데 이 절도 잘 안 하고 108배도 안 하고 1080배도 이거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최상승법에서는 이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를 말하지 않았어요? 중요합니다. 장좌불화를 말하지 않았어요. 장좌불화 하면 대단한 건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장좌불화 또 일식 아주 일식하는 사람이 막 무슨 대단한 거를 하면서 자기는 하루에 일종식을 한다고 엄청 내세워요. 그 일종식 하는 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옛날에 천장암에 선찰수레를 갔는데 천장암에 갔냐 청계사를 갔냐 1차 땐 거예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일종식을 해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러면 어쩌라고? 만약에 나라면 적어도 선찰수레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나는 일종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은 청계사에 가서 줄 서서 대중이 순서대로 앉아서 먹는 게 일종식이야. 그럽니까? 아닙니까?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뭐를 어떻게 해? 이 초짜들 많아요. 선 공부한다는 자들이 왜 이렇게 초짜가 많은지. 그래서 장좌불화 했어. 나는 일종식 했어. 나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면서 죄를 지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정해탈을 말하지 않았고 선정 이 대단히 두려운 말이 하나 나오잖아요. 지금 선정과 해탈을 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선정과 해탈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탈 또한 완전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탈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고
또 지계와 파계를 말하지 않았어요. 지계는 또 뭐고 파계는 또 뭐란 말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뭐를 말했어. 중요한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등어마상 또 하고 싶네. 출가와 제가의 남녀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출가나 제가나. 제가는 우리고 나는 출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뭐나 후회나 뭐나 부러움도 없어요. 그 출가가 어디 있고 제가가 어디 있어. 마음자리가 출가하면 출가한 거지. 출가했다고 머리만 빡빡 깎아가지고 제가의 행동을 다 하고 마음속에는 제가가 하는 것보다 더한 이상한 행동과 생각들을 거침없이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출가이겠습니까? 제가가 하더라도 이 진짜 찌들찌들한 속세에 살면서 진흙 속에 피는 영혼 몰라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견뎌내고 이거를 꽃을 피우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경을 다 딛고 말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출가와 제가의 남녀가 성품을 받다. 이게 중요해요. 성품. 성품이 뭐죠? 성품을 받다는 거는 딱 두 글자야. 성품 보면 끝이야? 네? 성품 보면 끝이에요? 성품 받다. 나 성품 받다. 이거거든. 얘가 최고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또 옆에다가 뭘 붙여줘 이렇게.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야. 요 성불이 붙일 수 있는 그 글씨 짝꿍은 견성밖에 없어요. 견성을 해야 성불하는 거야. 견성 즉 성불이야. 그래서 이 견성의 짝꿍은 성불이고 성불 앞에 붙어있는 글자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성품을 보는 게 가장 우리의 핵심인데 그럼 성품을 본다는 건 뭐지? 저 사람 견성했대 라고 할 때에 성품 자리를 봤다는 것은 뭘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자성 자리를 본 거죠. 또 보았다고 하니까 또 자성이 어떻게 생겼냐? 탈락이죠. 탈락. 그래서 이 성품을 봤다. 이게 아무나 볼 수 있지 않아요. 왜냐? 지난번에 뭐 어떤 스님이 무슨 선지식이 있으면 그 선지식은 성품을 봤기 때문에 대중을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화두도 막 줄 수 있어. 이게 성품을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품을 보면은 자신의 그것이 본인이 성품 본 것을 누가 알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성품을 보면 그게 곧 성불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다 써놨네. 견성성불. 이 얘기란 말이야. 견성성불이. 이게 지금 달마대사가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지나쳤다. 야 이거 어떡하냐. 돌아버리겠다. 여기까지 하고 경을 외우는 등의 다른 법을 망령되이 불법으로 삼으면 죽여도 죄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시간을 그냥 보지도 않고 막 넘어가. 이래야 되는데 큰일 나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헌내를 다
한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은 뜻으로 부처님이 성전에 다시만 나세. 성불하십시오.